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중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눈이 온다고 했는데 비가 내리네요. 그 신경통약,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으로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좌골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좌골신경통이 아니라 대상포진, 대상포진 후유증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병원에 가서 진통제, 그러니까 신경통 약을 처방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밥을 먹고 이제 약을 먹었는데 아마 이제 잠이 멜랑꼬리하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돈다방 미쓰리 녹음을 할 거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매가 진행되는 가운데는 이렇게 졸음을 부르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걸 제가 관리해드리는 거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졸음이 오는 약을 복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일요일까지는 좀 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또 그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올리포스 신전의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심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과정들을 다 제가 겪어봤거든요.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저는 제 돈으로 자기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불법성이 자행되는 때라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고요. 그게 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증권회사 근무하니까 실적을 위해서 일부러 뺑뺑이를 돌리는 목적이든 여하튼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주식 공부는 다 해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매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증권경제방송을 하면서는 재미있는 경제방송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 오히려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면서는 조금 크게 보는 습관을 들이자. 아직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신념이 너무나 확고하거든요. 일단 그림을 크게 보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시황은 만원경을 보고 만원경으로 멀리 보고, 매매는 현미경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자, 밑밥을 좀 깔았으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때는 바야흐로 2023년 11월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종종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래, 미쓰리가 툭하면 이번 랠리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게 2024년 1월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이번 랠리에 과연 어떤 대표 종목을 가지고 움직여볼까 고민하던 중에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오는 관계로 애플은 아웃이고, 그다음에 AI를 끌고 와서 AI 성장 기대감, 엔비디아를 대장주로 랠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2023년 11월은요, 그 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해야 될 것 같아 였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한번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한번 과거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75bp씩 그리고 50bp 이렇게 급격하게 너무 빠른 시간에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경제 지표가 훼손됐고요.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오로지 잡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막 하고 싶어서 궁뎅이가 들썩들썩 했는데 경제 지표가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딱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이때다. 야, 연준 얼어 죽을 무슨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하해.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가 2023년 11월 초에 발표된 10월달 부진한 고용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리고는 2024년도 1월 달에 자, 이번 랠리에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까 했는데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애플은 좀 안 될 것 같고 자, AI 가지고 와. AI 중에 제일 대장주 누구야? 엔비디아 너 일로 와봐. 그래서 AI 성장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023년 11월부터 랠리가 이렇게까지 이어온 겁니다. 정확히는요, 여러분, 2024년 작년 8월 달이 이번 랠리의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 나오고 9월 달에 금리 인하했죠. 뉴욕 증시의 그 랠리는 일단은 거기서 끝나는 게 맞았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랠리를 끝내지 않고 계속 끌고 와서 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시장은 걱정했습니다만 그 대선 랠리를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1월 20일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시장 분위기는 어땠냐면 아무리 트럼프가 또라이 같아도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에게 도움되게 하겠지.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증시 랠리를 쭉 끌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세 자리 숫자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맞불 작전하면서 뉴욕 증시가 5%대 크게 하락했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했죠. 이미 랠리는 끝났지만 그 미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미련이라는 게 남게 되고 헤어진 다음에 또 한번 재회를 해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나빴던 점이 좋아 보였던 적도 있고 아, 그래. 걔는 그때 그렇게 했던 게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아니야. 그 새끼는 쓰레기야.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간이 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주식이나 인생이나 똑같거든요. 이미 이 랠리는 끝났습니다만 그 랠리를 끝내기 아쉬움에 대선까지 끌고 왔고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 때문에 한번 흔들렸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투자자들이 붙잡고 늘어졌던 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엔비디아는 고점이에요. 버블 논란입니다. 뭐 브로드컴 어쩌고? 여러분 테마주에서 2등주는 1등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댔죠.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여러분 2011년도에 대장주가 OCI였거든요. 차화정 이야기 들어보셨죠? 차화정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계속 그래도 차화정이다 차화정이다 외쳤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히 아닥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엔비디아의 랠리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엔비디아 끝났어요. 뭐 테마주에서 1등주, 2등주 타령하면서 제가 엔비디아는 이제 끝물이에요. 뭐 오리가 무리해서 우아하게 있지만 밑에서 안 떨어지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지랄 발광하는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야라고 했죠. 엔비디아가 좀 그래? 그러면 뭐 브로드컴을 대안주로 내놓기도 하고 구글 AI를 핑계로 구글을 들이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련을 놓지 못하는 발악질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VIX 공포지수 얘기했죠. 자, 1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VIX 지수는 이만큼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1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근데 왜 어제 VIX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주식은 뭐뭐 때문에 오르고 뭐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놨어요. 12월 12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고 주린이 분들이 봤을 때는 다음 주에 4220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만 잔뜩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 대고 VIX 지수를 얘기하죠. 미쓰리가 VIX 지수를 얘기한다는 거는 지수가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올라가지 못해요. 빠집니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1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빠질 자리였어요. 여러분 지난주 방송을 쭉 들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그 날까지는 다 집어치우고 뭐 인플레이션 잊어버려, 뭐 경제지표 잊어버려,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뭐다? 25bp 금리 인하에만 집중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합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했던 날 뉴욕 증시는 상승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2025년 12월 달 금리를 인하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금리 인하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계속 행복할 거냐?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봤을 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다가 나중에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했다.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특히 여자애들은 왕자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너무 좋은 얘기지만 나이 먹어서 봤더니 야 결혼을 시작으로 또 다른 지옥이 열리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것처럼 금리 인하는 해야 되고 금리 인하를 해놓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행복해야 되고 즉 목요일 날도 증시 상승해야 되고 금요일 날도 상승해야 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이제 고용도 좋아질 거고 미국 경제 좋아질 거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리가 딱 인하되니까 갑자기 콩깍지가 싹 벗겨지면서 야, 너 잊고 있었어? AI 버블론 있잖아. 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증시가 바로 12월 1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자, 다우지수가 0.51%, S&P 500이 1.07%, 나스닥이 1.69% 하락했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AI 산업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락 마감했고, 자, 금리 결정에 관련돼서 먼저 짚어보면 내년도 4월까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43.5%밖에 되지 않고 금리 동결 확률이 39%입니다. 여하튼 내년 한 5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하는 거 꿈도 꾸지 마.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의 그 욕구는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해서 욕구 불만 상태인 겁니다. 자, 다시 이슈 체크로 넘어갈게요. 자, 브로드컴 호크탄 최고 경영자가 설명회에서 1분기 BAI 매출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 없다.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B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더 작다. 자, 그 얘기는 AI 산업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개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AI는요, 이번 랠리에 보여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AI는 이제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산업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내놓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난리부르스 치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솔직히 애플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인식은 기대감보다는 애플이 그동안 만들어서 혁신적으로 만들었던 걸 시장에 팔아서 이제 얼만큼을 더 수입으로 걷어들어서 성적표를 내느냐라는 종목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제 엔비디아도 브로드컴도 그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다만 이번 랠리에는 AI 기대감으로만 끌어올려 보다 보니까 지금 브로드컴 이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랠리가 끝난 거예요. 어떤 랠리? 기대감에 대한 랠리입니다. AI 성장 기대감에 대한 랠리,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랠리입니다. 자, AI 버블 관련해서 그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산업의 최전선에 있었던 기업들이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나갔고 그동안 계속 대장주 노릇을 하다가 엔비디아가 꺾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뒤를 잇는 2인자가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그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랠리의 주도주는 교체가 안 됩니다. 랠리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랠리가 만들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언정 어떤 랠리에서 엔비디아가 대장주였는데 엔비디아가 꺾이니까 엔비디아 너 꺼져. 그리고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사람 인생과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식에서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막 주식을 잘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아이가 있다 칩시다. 제 아이가 저만큼 할 수 있나요? 다른 이가 제 자리를 대체할 수 있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이 정도의 비유로 끝낼게요. 어떤 랠리가 진행되는데 이번 랠리의 대장주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꺾였어. 그런데 이 랠리를 끝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똑같은 AI 업종의 브로드컴을 엔비디아를 밀어내고 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라고 하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브로드컴 11%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오후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엔 트럼프가 엔비디아 AI 칩 중국에 수출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됐거든 하고 거부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엔비디아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짜잘한 이슈들은요, 지금 크게 의미 두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오라클도 4%대 하락했고요. 대신 JP모건 체이스,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종목들이 1%대 상승. 코카콜라, 맥도널드, 보잉, 버라이어준이 2%대 상승.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초로 돌아간다.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요. 어제 방송을 이제 녹음하고 올리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는데 구독자가 빠졌어요. 물론 다시 이제 끝자리가 8자가 됐습니다만 빠졌어요. 왜 빠지지? 물론 저는 구독자가 막 느는 건 원치 않아요. 어차피 저는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약간 독특한 식의 시황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저의 코드와 여러분들의 코드가 맞아야지만 이게 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구독자 수가 느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만, 이상하다. 최근 미쓰리가 되게 잘 시황을 짚어드리는데 왜 끝자리가 7로 바뀌었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답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본초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찔린 분들이 구독을 취소한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주식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뭐 이런 남녀의 약간 멜랑콜리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주식과 비유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어떤 사랑이란 감정, 연애라는 감정을 다 느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상황을 비유해 드리기 위해선 남녀 상황으로 비유하는 게 가장 좀 금방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더니 구독자가 살짝 빠졌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급락하면 오히려 돈다방 미쓰리 구독자가 늡니다. 왜? 멘탈 잡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면 또 구독자가 빠져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막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구독자 끝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왜지? 라고 고민해 본 결과 본초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했더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막 콕콕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디테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 미쓰리가 잘 읽어드리고 있고, 자,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이제 12월 중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12월 16일 미국의 고용보고서,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자,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 아주 조심스럽게 뚜벅뚜벅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이빠이 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잘 지켜드리고 꾸준하게 재미를 보면서 기다림을 전해드리고 수익의 맛도 보게 하는 제 어떤 확신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